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는 경제 이야기,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자,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는 사실 거론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을 거고, 이제 지금 사람들이 외신들이 많이 떠드는 게, 우리나라는 거의 뭐 지금 이제 전쟁 초기에 돌입했다 는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 심리로 바뀌면서 어저께 월요일날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충격을 가져왔었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맞다. 그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또 정보를 제가 온라인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얻었던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약간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데이터로 이제 살펴보면서 창의력을 더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그 정확성보다는 원론적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내 나름의 분석을 가미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내 의견에 같은 의견이든지 다른 의견이든지,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는 다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봐주시고, 만약에 제가 언급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쓸데없는 비난 같은 거, 그런 악플 같은 거는 댓글로 달아봐야, 뭐 내용이 없는 악플이라든가 비난 같은 경우는 댓글로 달아봐야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 없는 소모성의 그런 악감정들을 표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지금 한반도 전쟁이 과연 발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중국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시기, 그 시기에 이제 시리아 공습을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그 명분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시리아에 공습을 가한 것이 이제 과연 러시아와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분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러시아가 분명히 무슨 트럼프 정부와, 자, 러시아 그 푸틴 정부와 이야기가 돼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가 분명히 오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서 이제 공습을 가한 거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된 것들 보면 러시아가 화냈다, 러시아에서 미국을 비난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나오는 것들은 말 그대로 언론 플레이일 뿐입니다. 분명히 이제 비밀 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를 그렇게 무시를 하고 미국이 이런 행동을 취했을 리가 없다는 걸 우리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간단하죠. 그렇게 러시아가 쌩깔 만큼 그런 약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두 정상은 이야기가 돼 있었을 거고요. 그 국가 간에도 무슨 교류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자, 시리아 정부에서 이제 민간인에게 화학무기를 살포했다. 자,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시리아 정부에 이렇게 폭격을 가해도, 자, 여론이 지금 미국 쪽으로 향하고 있죠. 시리아 정부가 잘못했다, 그 부분을 단죄하는데 미국이 앞장섰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명분이라는 거. 과거에 우리가 우리 역사를 살펴봐도 명분이 없이는 전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또 국민들한테, 또 상대 국가한테 그런 명분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무슨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명분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무슨 행동을 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 그대로 명분 없이 무슨 행동을 취했다, 또라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명분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시리아 공습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계 최강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신경 쓰지 않고 무슨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과거에 사업을 할 때 보면 회사는 여러 개 말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가져봐야 돼요. 트럼프는 금수저입니다. 저는 금수저를 굉장히 싫어하죠. 왜?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어오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기적인 부분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동안 해왔던 이제 뭐 자신의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문매를 맞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사항을 고려를 하지를 못해요. 왜? 태어나서 그렇게 학습받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어낼 수가 있는데, 일단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 거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명분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살펴봐도 SNS를 이용해서 표심을 많이 끌어모았고요.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힐러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선거는 이제 과거와는 달라요. 진짜 인기투표예요, 인기투표. 자,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똑같이 한 표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민에게 집중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효과가 크겠죠. 자, 전 세계 자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언급을 많이 했던 게 힐러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서민들 일반 그런 큰 부분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동안 미국이 항상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손해만 봤다. 나는 우리의 주권, 이득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 정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이 성공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책적인 부분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 당시에는 무슨 뭐 신재생 에너지 그 관련 산업들은 다 망할 것 같고 뭐 이런저런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었죠. FTA 같은 부분도 그렇고 멕시코 같은 나라랑 우리나라랑 다른 게 그 FTA를 통해서 미국이 취하는 게 멕시코와의 그 연결고리를 봤을 때 미국이 취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과의 그 관계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거 수출 그 무역 적자 무역 같은 부분만이 아니고 이제 그 방산 쪽 미국이 무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 전쟁을 해서 큰 부를 쌓아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힘도 많이 실려져 있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연관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국과 부딪히게 되는데 미국까지 우리나라를 쌩까게 되면 명분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FTA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행동, 액션을 지금 취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도 장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명분에 따라서 액션을 취해야지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이제 옳고 그름을 따라서 이제 트럼프는 금수저다. 그리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저는 옹호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혼자 국정을 운영할 만큼 그렇게 미국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뭐라 그래야 되지? 결정 권한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든가 그런 좀 그런 사람들 말고는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뭐 혼자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금 또 국민들의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낮죠, 트럼프가. 그렇다 보니까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파고들어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든든한 우방을 옆에다 두고 있으면서 충분히 이런 어려운 지금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 스노우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호주로 가기로 했던 항공모함이 한국으로 갑자기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중국이랑 무슨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중국과 이야기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액션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중국이 또 열이 받겠죠. 그러니까 언급이라도 했을 것이다. 그게 말 그대로 경고라든가 무슨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충분히 있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독자적으로 미국이 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보다 지금 명분이 약해요. 북한이 핵 문제로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골머리를 썩고 있다 보니까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암살이라든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놨을 가격이 동의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에는 그렇게 전달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신들이나 이제 밖에다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왔던 것을 충분히 언급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없었던 거고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중국과의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가능성,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랑 우리 손잡고 가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한반도에서 싸우는 건데, 니네하고 우리하고 싸우게 되면 이 부분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가 있으니까, 시리아도 러시아와 미국이 부딪힌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터고 미국이 전쟁터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이고 러시아고 자기들은 자기 자존심만 지키는 한에서 충분히 양보도 할 수 있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다른 나라니까. 자기들이랑 실질적으로 별로 이렇게 관여도가 없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의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만약에 위협이 된다 그러든가 중국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전면전이라는 그 전쟁보다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해서 정권을 바꿔가자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이제 북한을 옹호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명분이 강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우위에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북한이나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회담을 이제 끝내고 칼빈 스노우가 이제 호주로 가던 중에 방해를 틀어서 한국으로 왔다. 이건 방금 얘기를 했었죠.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그런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무슨 액션을 취했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여론이에요. 외신들, 그 언론에서 조장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압박은 아니에요. 중국이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중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명분이 약해요. 그래서 북한 손을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짚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정상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거고, 우리 정권 교체를 시키자 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자라는 이야기가 오갔을 확률이 크다. 이런 걸 보면 이제 트럼프가 과거 이제 미국 대통령들보다 확실히 거래에는 더 소질이 있다. 왜? 사업가였으니까. 그전 미국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류라든가 사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핀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금 모든 부분을, 국제정세 모든 부분을 거래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처사긴 한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로 볼 때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북핵 사드 문제는 회담 중 이야기가 됐을 거라는 거죠. 이건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고, 이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은 채 이제 조용했어요. 이제 언론에다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급이 없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 심리가 가중되는 거고, 또 언론에서 그런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다 보니까, 이런 불안 심리가 이제 커지면서 한국에 대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부분이 이제 표면 위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땐 똑같았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무슨 액션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뭔가 행동이 취해질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도 장기간의 악재로 머무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야 1년. 실질적으로 전쟁이 난다 그래도요, 진짜 5분, 10분. 남자들,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에서 정신교육 다 받았죠. 자, 이 시간 안에 전쟁은 끝날 거예요. 그럼 그 회복하는 시간. 이렇게 5분, 10분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는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럼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이 5분, 10분이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을 확률은 훨씬 낮아요. 북한을 쓸어버린다든가, 북한의, 뭐, 예를 들어서 핵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이제 선제 타격이 가해진다든가, 아니면, 김정은 정권을 받고 김정은 암살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전쟁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타격을 받는다 그래도, 굉장히 미미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전쟁이라는 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 북한에서 이런 문제를 크게 잡고 만들어가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죄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만약에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과거의 6.25 전쟁, 뭐 이때처럼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승리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북한은 왕따고 한국은 우리 편들이 많아요. 중국도 우리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어서. 북한의 이제 북한 편을 너무 일방적으로 들어주기에는 이제 명분이 없어요. 북한한테 취하고 싶은 게 많은지, 또 전체적으로 북한을 쌩까고 취할 게 많은지를 따져봤을 때 북한을 쌩까야 이제 중국도 취할 게 많다는 거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중국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누리고 싶은 것들도 많아요. 이제 공산주의 체제로 이제 완전히 이제 또 돌아서서, 그 부분을 이제 확대해 나간다 그러면 또 이제 중국은 소외받을 확률이 크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 자본이 몰리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중국도 그 부분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방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북한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이제 원론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과거 뭐 6.25 전쟁 때처럼 미국,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피 터지게 그렇게 싸울 확률은 거의 없지 않을까. 아무래도 북한을 본격적으로 이제 격퇴시키는 그런 작업들, 북한의 지금 체제,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들은 가해질 확률이 있지만, 김정은이 또라이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건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또라이면 건드렸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김정은이 죽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호재지. 그게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물론 당장의 위기감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타격은 볼 수 있겠지만 빠르게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사실 걱정을 해봐야 이 문제 해결이 되질 않아요. 정말 이 부분이 불안하고 뭐고 한다 그러면 가진 거 다 팔고 이민 가야죠.
근데 이민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견뎌야 됩니다. 이런 악재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래도 그냥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돼. 이제 분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건 이제 오만이죠. 그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분석이 돼 있다 그러면 이런저런 상황을 대입해서 봤을 때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는데도 절대 이 부분이 용납이 되지 않을 만큼 암울한 상황이라 그러면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이제 시리아 공습을 러시아와 이야기도 없이 저질렀다. 러시아가 지금처럼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항공모함을 한국으로 보내는데 중국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자, 중국이 사드 우리나라에 설치한다고 얘기가 나올 때부터 지금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이 왔어요. 그런데 항공모함을 이렇게 돌려갖고 자기들한테 이렇게 위협을 가해.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다? 말이 되지 않죠. 무언가 이야기가 오갔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언론에서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한반도 전쟁 뭐 이 부분만 다루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가중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나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무슨 액션을 취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한국과 북한 과연 전쟁이 벌어질까? 자, 전면전 같은 경우는 저는 다 죽는다. 전면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지금 북한만 죽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고 미국이고 다 죽을 확률이 높아요. 전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 이렇게 커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바보면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전면전으로 이렇게 확대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미국이 일본과 지금 공조를 하면서 아베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죠. 아베 총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부분에 대한 공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일본도 그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까지 하고 있고 중국과 시진핑과 이번에 또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초점으로 볼 거는 북한의 핵시설을 무력화시킨다거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린다. 이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었어요. 핵시설 무력화. 자, 북한 핵시설을 무력화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성향이라든가 지금 보면 북한이 그동안 이런저런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갖고 여기저기서 돈 받아서 핵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돈 다 쓴 걸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신용이 굉장히 없는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인 자유는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력적으로 이제 타격을 한다든가 그런 사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이거보다 좀 편하고 간단한 게 김정은 정권의 무력화. 이 부분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요즘도 그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뭐라 그러지? 지금 김정은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 그래요.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요. 김정은 이제 측근으로부터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 같아요. 김정남 살해시키고 뭐 그런 부분들도 봐도 뭐 이제 주변을 이제 다 쳐 죽이고 뭐 했죠. 뭐 삼촌 죽이고 누구 죽이고 뭐 말 한마디만 실수하면 다 죽이고 나한테 반감만 갖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위에서부터 북한은 이 정권 자체가 지금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이 되면 니들이 이 핵시설을 이제 파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너희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고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에서 그 정권 같은 부분을 어떻게 새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한국과의 통일이 이제 뭐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핵시설을 무력화한다 그래갖고
뭐 전투기 띄우고 뭐하고 해갖고 포격을 가하고 할 확률은 아무래도 김정은 정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먼저 진행된다면 실패한다 그러면 저 2안 정도로 될 확률이 높다. 실질적으로 북한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인데, 일단 과거 뭐 왕권 시대처럼 지금 김정은이라는 금마 하나가 지금 세상 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노예를 사육하듯이 북한 주민들 국민들을 사육하고 있잖아요. 강제적인 정신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무언가 지금 액션이 취해지고 있고 뭐하고 한 거니까 우리나라는 버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해소가 되면 우리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앞으로는 안고 가지 않아도 될 확률이 있다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뭐 전쟁이 벌어진다든가 전면전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본업이라든가 이런 걸 내려놓고 위기감에 고조돼서 시류에 이렇게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이 나서서 이제 김정은을 뭐 암살한다든가 하게 되면 명분이 더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취하는 것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할 테니까 더 쉽겠죠. 또 미국이 나서는 것보다. 그럼 중국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할 테니까 미국 니네 이런 부분 조금 해서 이렇게 좀 지원해줘 라든가 하면서 무언가 명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어 보이고, 쉽게 말해서 북한은 이제 명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나서서 이걸 제재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던 김정은 정권을 잡아족치던 북핵과 미국에 대한 도발 등이 이제 명분이 만들어졌어요. 북한에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명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트럼프의 성향을 봤을 때 무언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 액션을 취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장 망하고 무너지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면전으로 남한에 큰 타격이 될 만큼의 이런 사안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 듯 하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이 해결만 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테러 단체라는 게 남아있지 않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만 호재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호재가 될 확률이 높죠. 악재는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그냥 원론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당장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시킨 것처럼 우리가 촛불 들고 거리에 나가서 뭔가 데모하고 한다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가 가진 거 내려놓고 이렇게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없어요. 우리들의 이야기에 북한에서는 귀 기울여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미국과 중국과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5월이면 대선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북한 문제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은 너무 심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근본적인 것들만 이해를 하고,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가 아닌 사람들 너무 믿고 의지하자, 이런 이야기도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배척을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단독적으로 어떤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나라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외면하고 배척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들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너무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에 떨지 말자, 그런 취지로 이런 영상을 오늘 제작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또 제가
제대로 짚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거나 하면 저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